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재혼한 지 딱 한 달 만에 전화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도영, 59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었어요. 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날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어요. 난 이런 삶 못 살아. 아내는 떠났고 아들도 따라갔습니다. 4년간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저는 혼자 버텼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재혼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정되니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도영 씨,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힘들 때 떠난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가족이라고 합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도영입니다. 올해 59이에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제 존재 이유였어요. 29의 작은 배송업을 시작했습니다. 1톤 트럭 한 대로 시작한 거였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지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어요. 그냥 일했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으로 아들 학원비를 냈고 장모님 병원비도 댔습니다. 처남이 사업한다고 하면 자금도 보탰어요. 아내 강유정은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당신 덕에 우리 집이 산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저는 제가 가족의 기둥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기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남편이고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회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트럭이 5대가 됐고 나중엔 직원도 20명이 넘었어요. 물류센터도 얻었습니다. 이름도 그럴듯하게 도원물류라고 지었지요. 제 이름 한자 넣은 겁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아들 지훈이는 대학도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기꺼이 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 얻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처음 조짐이 보인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거래처 중 큰 곳 하나가 부도가 났어요. 그 회사와 연결된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회사 어음에 보증을 섰던 상태였어요. 믿고 맺은 거래였는데 그게 독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그 다음 달엔 또 다른 곳에서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자금이 막히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은행 대출 받고 지인들한테 고개 숙이고 어떻게든 굴려나갔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 물류센터에 불이 났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땐 이미 반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와 있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이 타들어가는 걸 그냥 서서 봤습니다. 보험은 일부만 나왔어요. 건물주는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끊었습니다.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7억 가까이 됐지요. 그래도 저는 집만큼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니까요.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유정이 말했습니다. 난 이런 삶 못 살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30년이 정리됐습니다. 그날 저는 가장이 아니라 짐이 됐어요. 이혼 서류를 받고 며칠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정은 차분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빚이 얼마예요? 7억이에요. 이걸 언제 갚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어. 다시 시작할게. 유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못해. 난 이제 55이에요. 내 인생도 생각해야 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이미 남이 된 거였어요. 아들 지훈이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평생 아빠랑 나 뒷바라지만 하고 뒷바라지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한 건데 그게 짐이었나 싶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다시 일어설게. 조금만 기다려줘.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나는 나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요. 아들 앞에서 울 순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집은 유정이 가져갔어요. 재산 분할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다 넘긴 겁니다. 저는 빚만 짊어졌지요. 미안해요. 그래도 당신은 능력 있으니까 다시 일어설 거예요. 유정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왜 무너졌겠습니까?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이혼 후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지요. 첫날 밤 빈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허탈했어요. 30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없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회사도 없었어요. 55에 완전히 빈손이 됐지요. 하지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택배 하차 일용직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집결지로 나가서 트럭에서 택배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8만 원 받았지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엔 사람을 부려서 일했는데 이젠 제가 부림을 당하는 거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뒤엔 물류 하청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물차 한 대 빌려서 배송 일을 받았어요. 예전에 하던 일이니 익숙했지요.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거기서 월세 내고 팝값 쓰고 나머지는 빚 갚는 데 넣었지요.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예전 거래처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물 배송 일하고 있다고요. 우리 회사 식자재 납품 좀 해줄 수 있어? 믿을 사람이 필요해서.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회였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식자재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식당과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일이었지요. 마진은 적었지만 꾸준했어요. 신용을 쌓았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물건 품질도 철저히 관리했어요. 조금씩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저는 작은 법인을 세웠습니다. 한도유통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전처럼 크진 않았지만 제 이름을 걸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4년 만에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사 매출도 안정됐고 직원도 3명 뒀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시 일어섰는데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봤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어선 걸까? 가족을 위해 살다가 가족이 없어지니 목표도 사라진 거였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영 씨, 등산 모임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도 만나고 좋아요. 마침 회사 근처에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산에 오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윤서진.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다시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등산 모임은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모였습니다. 처음 나간 날 저는 혼자 구석에 서 있었어요. 다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저만 어색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뒤돌아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이었어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저도 몇 달 안 됐어요. 같이 올라가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서진 씨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으면 편했습니다. 억지로 대화를 만들지 않아도 됐지요. 정상에 올라 쉬면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등산 자주 다니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냥 혼자 있기 답답해서요.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 말에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 주에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만났지요. 어느새 우리는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서진 씨는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없었대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그래도 익숙해졌어요. 담담하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 버티고 있구나.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등산 외에도 만나게 됐습니다. 가끔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만남이었지요. 어느 날 서진 씨가 물었습니다. 도영 씨는 결혼하셨었어요? 네, 했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망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떠났어요. 서진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빚도 많았고 집도 날렸어요. 아들도 절 떠났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갔었지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괜찮아요.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서진 씨는 제 눈을 봤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게 더 대단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유정은 제가 망한 걸 탓했고, 지훈이는 실망했고, 주변 사람들은 동정했어요. 하지만 서진 씨는 제가 다시 일어선 걸 인정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진 씨에게 조금씩 마음이 갔습니다. 몇 달 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서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진 씨가 좋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작스럽죠?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서진 씨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도영 씨 만나는 게 좋아요. 편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56과 59의 연애였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설레진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서진 씨는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망한 것도, 이혼한 것도, 한때 빚이 있었던 것도요. 그런데도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도영 씨가 중요하죠. 그 말이 고마웠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청혼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산을 오르다가 정상에서 말했지요. 서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진 씨는 웃었습니다. 갑자기요? 아니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진 씨랑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구청에 혼인신고만 했지요. 하객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냥 둘이서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마련한 아파트였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25평짜리 깨끗한 집이었어요. 우와, 집이 참 좋네요. 서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하고 말고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은 평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진 씨가 밥을 차려놨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TV 보면서 웃기도 하고 별일 아닌 이야기도 나눴어요. 젊은 부부처럼 열정적이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이 찾아왔어요. 대표님, 로비에 어떤 여자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누군데요? 모르겠는데요. 대표님 찾으신다고 하셔서요. 이상했습니다. 약속 없는 손님은 거의 없었거든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을 봤지요. 강유정. 제 전아내였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정은 저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여보,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 왔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난 이유가 좋을 리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지요. 그리고 유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때 우리 너무 감정적으로 헤어졌지.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감정적으로요? 당신은 제가 바닥일 때 떠났어요. 그게 감정적인 건가요?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거야? 유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 취업 준비하는데 당신 도움이 필요해. 역시 그거였습니다. 돈 이야기였어요. 지훈이가 뭐가 필요한데? 스펙 쌓으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잖아. 근데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나를 떠났어. 그래도 아들이잖아. 피는 못 속여. 피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피를 나눴으면 힘들 때도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유정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도 다시 잘 되고 있다며? 회사도 하고. 그럼 아들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어디서 들었어? 사람들이 말하더라. 당신이 다시 일어났다고. 결국 제가 다시 괜찮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였습니다. 나 지금 재혼했어. 알고 있지? 유정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알아.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야. 그 아들이 날 떠났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지? 이제 혼자 살라고 했잖아. 그때는 우리도 힘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으면 함께 견뎌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날 버렸고 지훈이도 날 떠났어. 그게 가족이었어? 유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말이 제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30년. 그 세월이 가볍진 않았어요. 함께 웃었던 날도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다시 돌아갈 이유가 되나요?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지훈이 일은 생각해 볼게. 고마워. 역시 당신은 마음이 넓어. 유정은 만족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괜찮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그런 생각도 해봤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유정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진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오늘 회사 일 많았어요? 아, 네. 서진 씨는 제 표정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화내가 찾아왔어요. 서진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아들 취업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대요. 아, 서진 씨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돼요. 흔들리진 않아요. 정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흔들렸거든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으니까요. 서진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도영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뭔데요? 힘들 때 옆에 있던 사람과 잘 될 때 찾아온 사람은 다르다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진 씨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났습니다. 재기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빚도 남아있을 때였지요. 그런데 유정은 제가 안정됐다는 소문을 듣고 나타났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진 씨는 평소처럼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유정이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지훈이 일 부탁해.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옆에서 서진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 쉬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사람은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유정이 원하는 건 저 자체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가진 안정, 제가 다시 세운 회사, 그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지훈이 취업 준비는 핑계였어요.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유정에게 분명히 말하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30년이라는 세월과 아들이라는 끈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정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 지훈이가 너 보고 싶대. 한번 만나줄 수 있어? 우리 셋이서 밥 한번 먹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이 제 아들이에요. 피를 나눈 자식이지요. 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지훈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나를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서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영 씨, 앉아봐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해 보였지요. 무슨 일이에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전화네분. 계속 연락하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요즘 계속 무거워 보이시거든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영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마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영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질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당신 마음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진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또 유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돼? 지훈이가 꼭 당신 보고 싶대.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동네 카페였어요. 유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훈이가 앉아 있었지요. 4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른이 돼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빠. 오랜만이에요. 아빠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4년 전에는 날 외면했던 아이가 이제 다시 아빠라고 부르네요. 앉았습니다. 유정이 말했어요. 지훈이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오늘 자리 만든 거야. 그래.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훈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넌 정말 날 보고 싶었어? 지훈은 당황했어요. 네? 그야. 물론이죠. 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 그때는 왜 연락 안 했어? 그건. 유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우리도 힘들었어. 지훈이 뭘 알았겠어. 지훈이는 이제 성인이야. 알았을 거야. 저는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망했을 때 넌 날 버렸어. 아빠, 그때는 내가 쓸모없었으니까 떠난 거야. 맞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정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한테 왜 그래?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유정아, 그리고 지훈아. 나는 너희한테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아. 유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죽도록 힘들 때 너희는 날 떠났어. 그런데 이제 내가 안정되니까 다시 찾아온 거잖아. 당신 진짜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힘들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이야. 잘 될 때만 찾아오는 건 가족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지. 유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모두 말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전화네분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정리했어요. 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리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영 씨, 미안해요. 그동안 흔들려서. 서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결정하신 거면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이 평화로웠습니다. 유정에게서 연락도 없었고 마음도 편했어요. 서진과 저는 다시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 먹고 저녁에 산책하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회사 직원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거래처 쪽에서. 대표님 전 아내분이라는 분이 전화를 돌리고 계시대요. 뭐? 한도유통 대표가 사기꾼이라고 이혼 후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소문을 퍼뜨리신다는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직원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온 문자였습니다. 한도영이란 사람 조심하세요. 이 사람 가족 버리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사업도 망쳤던 사람이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정이 제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바로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무슨 일인데? 거래처에 전화랑 문자 돌린 거 뭐야? 유정은 웃었어요.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아, 그거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사실? 당신이 지금 거짓말로 내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잖아. 거짓말? 나 거짓말 안 했는데. 실제로 사업 망했었잖아. 그리고 가족도 버렸고. 내가 언제 가족을 버렸어? 당신이 날 버린 거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당신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유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 제안 거절한 거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나를 무시했잖아. 야, 이건 범죄야. 명예훼손이라고. 그래? 그럼 고소해봐. 난 전화내야. 내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이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할 짓인가요?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거래처 세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평판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아서요. 무슨 소문인데요? 대표님이 빚대 먹고 도망 다녔다고, 사람 못 믿는다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위에서 결정한 거라서요. 거래처를 잃는다는 건 회사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영 씨, 오늘도 안 좋으셨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진 씨, 저 때문에 미안해요. 왜요? 전 아내가 제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거래처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거절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죠. 서진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영 씨,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법적으로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증거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거래처에서 받은 문자들, 통화 녹음, 계약 해지 통보서를 다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네요. 진행해 주세요. 며칠 뒤 유정에게 고소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진짜 고소한 거야? 그래. 미쳤어?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 너가 먼저 선 넘었어. 내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했잖아. 나는 그냥 너무 야속해서 그런 거야. 야속하다고 거짓말로 남의 인생 망가뜨려도 돼? 유정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소 취하해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 도영 씨, 유정아, 당신은 선택했어. 나를 떠나는 걸.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을 흔들 권리는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유정이 직접 회사로 찾아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영 씨, 제발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고소 취하해주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믿을 수 없어. 유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영 씨, 우리 30년을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유정아, 30년은 당신이 끝낸 거야. 나를 떠날 때. 그때는 내가 쓸모없었으니까 떠난 거잖아. 이제 와서 30년을 말하지 마. 유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아.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끝까지 갈 거야. 그래, 법정에서 보자. 유정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자꾸 이렇게 나오면 당신 아들이 완전히 연 끊을 거야. 그거 알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고소 취하 안 할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서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요. 힘들지만 이겨내야 한다고요. 고소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정 측 변호사에게서 합의 제안이 여러 번 왔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히 선을 긋고 싶었거든요.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유정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잃은 거래처도 있었지만 새로운 곳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 괜찮습니다. 지난달보다 15% 올랐어요. 직원의 보고를 듣고 안도했어요. 위기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아빠. 지훈아, 무슨 일이야? 아빠.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 몰래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다음날 저녁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은 야윈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지훈아, 밥은 먹었어? 아직요? 그럼 먹으면서 얘기하자. 음식을 시켰습니다. 지훈은 한참 말을 꺼내지 못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엄마가 아빠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요. 밤에 술 먹고 우는 날도 많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내 잘못은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아빠 도움받자고 먼저 말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저 정말 취업하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초조했고 엄마는 돈이 없다고 했고. 지훈아, 그래서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가 다시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도움받으면 되겠다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지훈은 울먹였습니다. 27살 청년이 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훈아,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했지? 네. 근데 계속 떨어져요. 스펙도 부족하고. 뭐가 필요해? 네. 취업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 지훈은 당황했어요. 아빠, 엄마가 고소당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그건 엄마랑 나 사이 문제야. 너는 내 아들이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아빠한테 계좌번호 보내줘. 왜요? 아빠가 매달 일정 금액 넣어줄게. 학원비든 자격증 비용이든 쓰면 돼.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이건 아빠와 너 사이 일이야. 하지만 지훈아, 아빠는 내 아버지야. 엄마와 관계없이 아들을 도울 수 있어. 지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이 돈으로 엄마 빚을 갚는다거나 엄마한테 주면 안 돼. 오직 내 미래를 위해서만 써.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엄마 말에만 따라가지 말고. 네.
밥을 다 먹고 나올 때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빠를 버렸었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도 너를 버린 적이 있어. 네? 내가 어렸을 때 아빠는 일만 했어. 집에 거의 안 들어왔지. 내 학교 행사도 한 번도 안 갔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빠의 잘못이었어. 돈은 벌어왔지만 아버지로서는 부족했지. 아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지훈은 또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 저 열심히 할게요. 꼭 취업해서 아빠한테 보답할게요.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게 아빠는 좋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물었어요. 오늘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제가요? 네.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전아내분과는 별개로 지훈 씨를 도와주신 거 잘하신 거예요. 서진 씨, 괜찮아요? 제가 전아내 아들을 돕는 건데. 서진은 웃었습니다. 도영 씨, 저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좋아요. 그게 당신이잖아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전아내분한테는 흔들리지 마세요. 아들은 도와줘도 그 사람한테는 선을 지켜주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날 지훈이 계좌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며칠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유정과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 당일이었습니다. 서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줬어요. 도영 씨, 오늘 힘들겠지만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이건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이니까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유정을 봤어요.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유정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건이네요. 양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유정이 거래처에 보낸 문자들, 통화 내용, 그로 인해 해지된 계약서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신청인 측, 이 내용 사실입니까? 유정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다만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악의는 없었습니다. 악의가 없었다고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거짓 사실을 유포해 업체 세 곳과의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피해액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정위원이 유정을 봤어요. 피신청인 할 말씀 있으십니까? 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저희는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어요. 그런데 도영 씨가 재혼하고 나서 저희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혼자 아들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그런데 도영 씨는 다시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까? 저는 그냥 제 심정을 말한 거예요. 심정을 말하는 것과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건 다릅니다. 유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신청인 합의 의향은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첫째, 피신청인이 제가 접촉한 모든 거래처에 사과문을 보낼 것. 둘째, 앞으로 저와 제 회사에 대해 어떤 명예훼손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쓸 것. 셋째, 위자료 1천만 원. 유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1천만 원요? 제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유정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위자료는 과도합니다. 500만 원이 적정합니다. 안 됩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시죠. 800만 원 선에서.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일로 제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계 거래처를 잃었고 신뢰도 떨어졌어요. 1천만 원도 부족합니다. 유정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30년을 이렇게 끝낼 거야? 유정 씨가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나는 그냥 너무 억울해서 그랬어. 억울하다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됩니까? 유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도영 씨, 제발. 나는 정말 힘들었어. 당신은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혼자. 유정 씨, 그건 유정 씨가 선택한 겁니다. 뭐? 제가 망했을 때 유정 씨는 저를 떠났어요. 그게 당신 선택이었어요. 유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종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합의가 어려워 보이네요. 재판으로 가시겠습니까?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피신청인에게 더 불리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고요.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사처벌요?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정은 저를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정 씨, 저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재판으로 가거나 선택하세요. 유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유정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상담 시간을 주십시오. 10분 뒤 유정이 돌아왔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유정은 거래처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기로 했고 서약서를 쓰고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제가 조금 양보한 겁니다. 완전히 짓밟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조정실을 나오면서 유정이 말했습니다. 도영 씨, 네, 당신 정말 변했어. 사람은 변합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저는 유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예전에 나는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그런데 그 가족들은 내가 힘들 때 다 떠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려고. 나를 지켜준 사람들을 위해서. 유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을 나와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진 씨, 저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합의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전화 너머로 서진의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30년의 과거와 완전히 작별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영 씨,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서진 씨. 저녁을 먹으면서 서진이 물었어요. 이제 마음 편하세요? 네.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서진 씨,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이겨내서 기뻐요. 그날 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저 1차 면접 붙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지훈아. 2차도 화이팅. 며칠 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강유정 씨한테서 사과문 받았습니다. 오해가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계약 다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서진과 함께 등산을 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 앉아서 경치를 보는데 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죠? 그러게요.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때 당신은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맞아요. 혼자였으니까요. 지금은요? 저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행복해요. 서진이 웃었어요. 저도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 때 옆에 남아준 사람들이라는 걸요. 유정과 지우는 제가 바닥일 때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옆에 왔어요. 진짜 가족은 서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서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여보. 네. 사랑해요. 서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이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었습니다. 잘 될 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 옆에 있던 사람. 저는 이번에 제대로 선택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여사입니다. 힘들 때 등을 돌린 사람은 이상하게도 잘 될 때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우린 가족이잖아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하지만요, 그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함께 견뎌낸 시간이라는 걸요. 내가 가장 초라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도 옆에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준 사람, 무너질 때 말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 말 대신 침묵으로 버텨준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족이고 내 편입니다. 잘 될 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인생을 다시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은 다하되 마음까지 다시 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아픈 시간을 지나왔으니까요. 지켜야 할 사람은 이제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힘들 때 떠났던 그 사람이 성공 후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단단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와 한마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